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4288년 쌍팔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 속에 있는 우표가 광복 10주년 기념 우표가 되겠는데요. 바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었던, 광복을 맞이했었던 해가 4278년이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4288년, 그래서 우리 서기 연대로 따지게 되면 1955년을 흔히 단기 연대로는 4288에 88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쌍팔년도라고 이렇게 불러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오늘날 좀 익숙하지 않은 이 단기라는 연대에는 동국통감에 기록된 것처럼 요임금 즉위년 25년 후인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인 2023년은 2333년을 더하게 되면 나오는 단기 4356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건국신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단군신화, 이 단군신앙에서 바로 이 개천절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이 건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 35년을 극복하고 해방을 맞이했었던, 광복을 맞이하고 난 뒤에 저희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 당시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의 국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국회에서 이제까지의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해서 대한민국 30년 이자 단기 4281년에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 이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연어와 더불어 단기라는 연어가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취임식이 벌어졌었던 당시에는 대한민국 30년, 바로 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건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기로 따지면 1948년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광복 이후의 연호와 관련된 법률 제정 과정들을 보게 되면 1948년 9월 25일에 법률 제4호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 기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통령 제재가 시행되게 되는 바로 대한민국의 출범 과정에서 이제 단군 기원이라고 하는 연호, 단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서기로 바뀌게 되는 것은 1961년 12월 2일에 개정되었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서력기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었던 시절이 워낙 오랜 세월 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게 되었어. 지금은 여전히 이 단기 연대의 2333년을 저희 감해서 서력 연대로 이렇게 그 이전 시절은 간주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되게 되었었던 것이 당시 이 모든 기록들이 당시에는 다 이렇게 연호를 단기라는 연호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달력들을 보더라도 단기 4288년, 서기 1955년 이런 것들이 병기되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만 이 단기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익숙했던 시절이 되겠고요. 자, 그 당시에 1955년 소위 쌍팔년도라고 불리웠던 바로 이 시기의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엿보게 해주는 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를 사용하던 시대, 즉 1955년 이 시절만 하더라도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식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식시대라는 말이 1962년 당연히 서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1970년대에 아마 가장 많이 쓰여졌던 말이 이 시기에 쌍팔년도 이런 말들이 이 시기에 많이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1955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6.25 전쟁 직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었던 시절이기도 했었고, 또 이 당시 전후에 일상적인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아주 만연했었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군대가 이런 부분에서 심해서 저희 쌍팔년도 군대라는 유행어가 널리 쓰여지게 되었었던 때 또한 바로 그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5년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되짚어 보게 되면 당시 대한회보의 당시의 모습을 정부에서 발행했던 당시의 공보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의 세종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되겠 텐데요. 자, 이런 당시 전차가 다니고 있었던, 자, 그리고 지금의 덕수궁 연못에 스케이트장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신세계백화점 자리가 미군 PX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의 명동 일대에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한가한 시내의 도로 상황들과 더불어 당시 남대문 시장들이 이렇게 임시 천막 시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남대문 마물시장을 이루고 있었고, 가판으로 이렇게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냄비들을 들고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집들의 모습 또한 이 전후 상황이 대단히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한강 백사장의 모습 등을 통해서 이 지금과는 참 다른 모습의 서울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고물자를 양국을 배급받는 배급제가 시행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전후의 정치적인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당시로서는 신분증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뽑아주는 이런 괴짝에다가 에서 현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증명서가 대단히 그 시절에는 중요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5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했었던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이 4칸짜리 당시 시사를 풍자했었던 만화를 통해서도 그 시대 상황들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무대에서 똥을 치는 분이요. 이 똥을 치는 분도 경무대다라고 하면 위세를 부렸었던 시절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955년도에서 나름 또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창경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광복 10주년을 즈음해서 이곳에서 이런 박람회가, 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대통령이 참관을 했었던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수제로 뚝딱거려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발 저희 자동차가 나오게 되었던 해도 또한 1955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80회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만수무강 매스게임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행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예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정치 깡패들이 설치게 되었었던 때 또한 그때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난과 많은 부조리가 있었던,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이 대단히 강했었던 시절이 1955년 쌍팔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이런 달력들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와 자유로운 국민, 즐거운 국민을 지향했었던 그 시절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다 사라져서 구식이 돼버린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쌍팔년도의 상황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시절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쌍팔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